안녕하세요. 구사능개발자 구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Vue.js 기초 문법 중 핵심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문법 몇 가지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핵심 문법 첫 번째 편 유저 인터페이스 UI를 다루는 Vue.js 문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일단 이번 핵심 문법 강의도 두 편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UI와 관련된 좀 더 밀접한 V 디렉티브와 데이터와 좀 더 밀접한 V 디렉티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봤는데, UI와 관련된 디렉티브로는 선언적 렌더링, 클래스와 스타일 바인딩, 조건부 렌더링, 리스트 렌더링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분류를 나눈 이유는 딱히 어떤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배울 핵심 문법들은 눈으로 직접 다이나믹하게 확인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기억에 쉽게 남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나눠본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참고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무에선 결국 모든 걸 혼합해서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 선언적 렌더링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언적 렌더링입니다. 선언적 렌더링은 Vue.js 데이터 바인딩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 바인딩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중 중괄호를 사용한 텍스트 보관법인데요. 이중 중괄호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렌더링 해보는 테스트는 우리가 이전 강의 라이프 사이클을 테스트해보면서 함께 사용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중 중괄호는 데이터를 HTML이 아닌 일반 텍스트로 해석하며 실제 HTML 데이터를 그대로 출력하려면 VHTML이라는 디렉티브를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언적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Vue.js를 사용하면서 데이터 바인딩을 템플릿 부분에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확실히 용어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래스와 스타일 바인딩입니다. HTML 엘리먼트 코드에 보통 클래스와 ID를 할당하여 고유한 값을 부여합니다. 그 값을 통해서 CSS 속성을 주곤 하죠. 이때 Vue.js 클래스는 임의의 데이터 값이 true 혹은 false일 때 클래스가 추가되어 새로운 CSS 속성을 부여했다, 제거했다 할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HTML 클래스 바인딩 같은 경우에는 HTML 클래스 바인딩을 하기 위해서 v bind 클래스 혹은 축약형으로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예시 코드를 보시면 클래스에서 active가 is active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때 is active는 우리가 데이터 부분, 즉 state 영역에 선언한 임의의 변수이며 이 변수는 trueness, 즉 true와 false 값을 가집니다. 따라서 true일 때는 이 클래스에 할당된 active라는 클래스가 추가되어서 이 해당 클래스의 액티브 효과를 줄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스타일 바인딩입니다. HTML 태그에서 인라인 스타일 바인딩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의 HTML 파일에서 아래와 같이 코드를 작성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인라인 스타일 바인딩이었죠. 그러나 Vue.js에서는 v bind 디렉티브를 활용해서 클래스 바인딩과 동일하게 그리고 객체로 바인딩을 합니다. 대신 차이점이 있다면 스타일 바인딩에서 해당 프로퍼티 속성은 카멜 케이스로 작성한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조건부 렌더링입니다. 조건부 렌더링이란 말 그대로 특정 조건에 따라서 다른 결과물을 렌더링하는 걸 의미하는데, Vue.js에서는 조건부 렌더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VIF와 VELSEIF, VELSE 구문과 VShow 구문이 있습니다. VIF 디렉티브는 조건부로 블록을 렌더링 하는데 사용되며, 블록은 디렉티브 표현식이 trueC 값을 반환하는 경우에만 렌더링이 됩니다. 반면에 VShow 디렉티브 같은 경우에는 VIF와 사용법이 크게 다르지 않고 대체로 동일하면서, 다만 VIF와 차이점은 VShow가 있는 엘리먼트는 항상 렌더링이 되어서 돔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VShow는 엘리먼트의 디스플레이 CSS 속성만 전환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VIF는 전환 비용이 더 높고 VShow는 초기 렌더링 비용이 높습니다. 따라서 매우 자주 전환해야 하는 경우는 VShow를, 실행 중에 조건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에는 VIF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저와 함께 다음 강의에서 실습을 통해서 알아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리스트 렌더링이 있습니다.
자, 리스트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배열 데이터라는 이 특정한 타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동일한 구조의 UI를 반복 호출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리스트 렌더링은 v4라는 디렉티브를 사용을 하는데 v4 디렉티브를 사용해서 배열을 리스트로 렌더링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포문을 돌린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v4 디렉티브를 사용할 때 아이템 in, 아이템스 형식의 특별한 문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래를 보시면 아이템은 배열 내 반복되는 엘리먼트의 별칭이고 아이템스는 우리가 데이터 부분, 즉 스테이트 부분에 선언한 배열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자, v4를 객체의 속성으로 반복되는데 사용이 가능하고 순의 순서로 해당 객체를 오브젝트, 키스를 호출한 결과에 기반을 합니다. 자, 아래 코드를 참고로 한번 보시면 const items라는 것 안에 반응성을 가진 배열 데이터가 메시지라는 키 값을 가진 객체 데이터가 2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템플릿 부분에 li 태그 안에 v4 부분을 돌려서 아이템인 items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이때 만약 const items의 이름이 a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저 li 태그 안에 있는 items 부분이 a로 바뀌게 되고 그 안에 있는 message라는 데이터를 가진 객체 하나하나를 아이템이라고 인지를 하는데 이때 아이템이라는 이름도 특정한 이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의성에 맞게 이름을 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Vue.js 기초 문법 중 핵심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몇 가지 문법을 간단하게 이론적으로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크게 4가지라고 했었죠. 선언적 렌더링, 클래스와 스타일 바인딩, 조건부 렌더링, 리스트 렌더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강의 영상을 반복적으로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VS 코드에서 실습을 통해 기능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